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마쌤 장우상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전원시인 도연명과 영국의 현대 영시를 대표하는 예이치의 이니스프리의 호도, 이 두 작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작품들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도연명의 시에 귀원전거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기원전거라는 것은 기원이니까 전원으로 돌아온다 이런 뜻이죠. 원이라는 것은 전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원에 돌아와서 산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연명의 기원전거 작품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3편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작품은 이제 기3 세 번째 작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종두남산하 초성두묘이. 자, 보통 오원은 2, 3으로 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종두할 때 이 종은 심다라는 뜻이에요. 심다. 동사로 쓰였죠. 원래 이게 시종이라는 시라는 명사로도 쓰이는데 동사로 심다고요. 콩을 심는다. 어디에 심냐면 남산 아래에서.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초성이라고 할 때는 풀초자고 성은 무성하다는 뜻입니다. 무성하다. 잡초가 무성해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두묘희라고 나왔죠. 두묘희. 두묘희. 그러니까 콩싹이죠. 싹. 이 묘자는 싹을 가리켜 싹. 콩싹이 희자는 드물이자거든요. 드물다 이런 이야기죠. 드물이자예요. 그러니까 그 남산 아래 콩을 심었더니 잡초만 무성하고 콩싹은 드물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새벽, 이것도 이제 둘, 셋으로 끊으면 되겠죠? 둘, 셋. 새벽에, 흥은 원래 흥하릉자지만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getup의 뜻이죠. 일어난다. 새벽에 일어나서 리황해죠. 황해. 이 황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칠다. 그 다음에 이때 리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다. 정리하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친 잡초를 의미하겠죠. 새벽에 일어나서 거친 잡초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대월, 달빛을 두르다. 이게 원래 띠대자인데 여기서 동사로 쓰여서 두른다는 뜻입니다. 달빛을 두르고 달빛을 두른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하석이죠. 하석이. 하석이. 하서라는 것은 호미를 맨다는 뜻입니다. 호미를 매다. 이런 뜻이고요. 귀는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미를 메고 돌아온다. 도엽 초목장 성로 처마기 맞죠? 도협이라고 하는 거 도협. 도협은 길은 좁다. 이 협자가 좁을 협자입니다. 길은 좁고 초목은 장. 장이라는 건 여기서 성장했다, 무성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성로, 저녁 이슬. 저녁 이슬에 첨아의 나의 옷을 나의 옷이죠. 나의 옷. 나의 옷을 적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옷을 적신. 성로 나의 옷을 적신다. 여기 점으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이슬에 내 옷을 적시고 그런데 의점 옷이 적셔지는 것은 부족석 아깝지 않다는 거죠. 이게 아까울 석자거든요. 아깝지 않지만 다만 사 이랬죠. 사는 이제 뭐뭐 하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다만 뭐뭐 하면 좋겠다 원컨대 무위 이 위는 어긋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긋나지 않으면 좋겠다. 결국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 작품은 노동, 전원에서의 노동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일종의 전원에서의 노동을 이야기하고요. 이 도연명 시인은 전원시인이죠. 전원시인은 가장 중요한 게 산수시와 다른 게 농촌 체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시를 보면 실질적으로 도연명 시인이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석이 나와 있죠. 남사 밑에 콩을 심었으나 풀만 무성하고 콩은 드물다. 새벽에 일어나 잡초를 뽑고 한밤에 홈 메고 돌아오네. 길은 좁고 풀이 무성하여 저녁 이슬에 옷이 젖는구나. 옷 젖는 건 애석지 않으니 다만 내 소망이 어그러지지 않기를. 이렇게 났죠.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거고요. 이 도연명은 그래서 농사도 짓기도 했지만 이 술을 특히 이제 좋아한 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연명은.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 망우물이라고 나오죠. 근심을 잊게 하는 물건이다. 그래서 이제 술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도연명은 되게 또 국화 이런 것으로 담은 술 이런 걸 되게 또 좋아한 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화와 관련된 그림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도연명은 관직세계의 뜻이 있었지만 팽태결령을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다시 전원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연에서 이제 생활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삶을 동경을 쓴 거죠. 그러니까 도연명은 실질적으로 가서 농촌 생활한 것이고요. 영국 아일랜드 출신의 시인 예치의 이니스프리의 호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The Lake Isle of Innisfree. S는 발음이 안 됩니다. 섬이란 뜻인데 호도죠, 호도. 호수에 있는 섬이다. 호수호자에 섬도자. 그래서 이 시도 보면 나는 일어나서 I will rise and go now. 지금 갈 것이다. 그리고 go to Innisfree. 이니스프리라고 하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 이니스프리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뭐 이상향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몰 캐빈, 작은 통나무집, 오두막집을 지어놓고 이것들은 클레이, 이거는 이제 점토 같은 거죠. 진흙이죠, 진흙. 와틀, 이거는 이제 그 외줄기, 외가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일종의 얇은 가지라든가 여기 그림 보이죠? 이런 거 수수, 때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거기에 외줄기였고 진흙 바른 오두막을 짓고 그다음에 나인 빈 로스 나왔죠. 그러니까 아홉 이랑에 콩을 심는다는 거. 빈은 콩이고요. 로는 이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하이브는 벌통이란 뜻이거든요. 벌들을 위한 벌통도 하나 두고 I live alone 혼자 산다는 거죠. In the bee loud glade. 그러니까 벌떼가 윙윙거리는 이런 뜻이에요. 이 loud는 크게란 뜻이고 그래서 벌이 윙윙거리는 그곳에 이 글레이드는 숲 이런 거죠. 거기에 살겠다. 그리고 I shall have some peace there. 거기서 평화를 누리고 왜냐하면 이때 포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콤마 다음에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온다는 거죠. dropping slow.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져요. 근데 from the veils of the morning. 아침의 베일과 함께. 베일로부터. 그래서 to where 원모하는 곳이죠. 크리켓 생이니까 이 크리켓은 귀뚜라미라는 뜻입니다.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노래하는 귀뚜라미가 노래하는 곳으로 떨어져 내린다는 거죠. 평화라고 하는 게 아침의 베일로부터. 그래서 거기에서 midnight 한밤중이죠. 한밤중은 글리머 온통 반짝이고 낮은 퍼플 글로우죠. 그러니까 자줏빛으로 타오른다는 거죠. 이 퍼플은 자줏빛이고 글로우는 타오른다는 겁니다. 이브닝 저녁은 full of the linnet's wing. 이 리넷은 홍방울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홍방울새의 그런 날개 소리가 가득해지고요. 그래서 나는 일어나서 간다는 거죠. 난 일어나서 갈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밤이나 낮이나 night and day 밤낮이죠. I hear 난 듣는데 lake water 호수물 이것이 찰랑대는다는 거죠. 낮은 소리와 함께 찰랑대는 것을 들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그 해변가에서 이 바이라는 것은 이제 뭐뭐 옆이란 뜻이 있거든요. 해변가에서. 그리고 나는 그 길 위에 서 있고 또는 페이브먼트 이건 이제 포장도로 같은 거죠. 회색빛 포장도로 보도 위에 서 있을 때 I hear it 나는 그것을 듣는다. 깊은 마음의 핵 속에서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그 물결 소리가 이제 내 마음 속에
들린다 이런 뜻이고요. 이건 이제 벌과 벌통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해져라라고 할 때 영어로 be a b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는 벌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요, 부지런해지라는 뜻이고 홍방울새를 이제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니스프리 호도의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자, 여기는 시 해석이죠. 일어나서 가리, 이니스프리로 가리. 외까지 엮어 진흙바른 작은 오두막을 짓고 아홉이랑 콩밥과 꿀벌통 하나. 벌 윙윙대는 숲속에 혼자 살리니까 이거는 미래음이죠. 거기서 얼마쯤 평화를 맛보리. 평화는 천천히 내리는 것. 아침에 베일로부터 귀뚜라미 우는 곳에 이르기까지. 한밤엔 온통 반짝이는 빛. 한낮엔 보라색 기색, 보랏빛 기색. 저녁엔 홍방울새의 날갯소리 가득한 그곳. 그곳에서 오두막을 짓고 이제 그 산다는 의미죠. 그래서 나 일어나 이제 가리. 밤이나 낮이나 호숫가에 철썩이는 낮은 물결 소리 들리나니 한 길 위에 서 있을 때나 회색 포장 도로 위에 서 있을 때면 내 마음 깊숙이 물결 소리 들리네. 어떤 이상향으로 가고 싶은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이제 노래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작품 다 어떤 전원에서의 삶을 추구를 하려고 한 시인데, 실질적으로 이 도연명은 전원에서의 삶을 추구 몸소 행동으로 보여준 시이고요. 예이치는 이제 그런 이상향을 이제 소망한다고 할까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이니스프리의 호도 예이치의 시는 서양판 기거래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원 시인은 농촌 체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잡초를 뽑고 한밤에 호미 메고 돌아오네 이런 표현도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농촌 체험을 했고요. 예이치는 이제 외까지 엮어서 이런 곳을 짓고 진흙을 짓고 이렇게 살겠다 이런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래의 어떤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농촌 체험이 도연명의 시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만 예이치의 시에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작품들을 공부를 하시면 이 작품들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영어 한자가 절묘하게 쓰이는 게 만땅이에요. 만땅. 만땅은 이 풀탱크라는 말이 합해진 말인데, 이 탱크라는 것이 이제 가득 차 있다. 가득 찰 만자죠. 그 다음에 탱크죠. 이 두 단어가 합해지면서 풀탱크인데 만탱크가 됐어요. 만탱크. 만탱크를 라고 쓰다가 만땅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 만땅은 영어 한자의 절묘한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또 동양과 서양을 같이 접목해서 공부를 하시면 영어 실력과 한자 실력이 동시에 잘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영마쌤 장웅상이었습니다.